3대 특검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제 사실상 수사 후반전에 돌입을 했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범죄 혐의들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각각 돌발 변수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암초에 부딪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 모두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계엄 가담 방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양평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다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최상병 특검은요.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지금 있는 거냐,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이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석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온 3대 특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수사 후반전에 마주한 암초들. 글쎄요, 특검이 지금 이 정도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후반부. 그러니까 기존 수사기관이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수사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지금 특검의 수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일부 제가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다 그러면 80년대의 그런 문화를 갖고 그런 문화에 얽매여서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동안 선진화돼서 실제 수사기관이 먼지털이 수사라든가 인권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안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뒤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는 거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존 수사기관이 거의 수사를 다 해놓은 상태고 일부 목적을 내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별건 수사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네. 원래 수사 범위 외의 수사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기존 수사기관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개입해서 상당히 파악에만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요, 당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때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검이 자신만만했던 범죄 사실 자체에 이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도 자존심 굉장히 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강하게 좀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박성재 장관이 사실 당시에 이제 위법성을 인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아니 박성재 장관이 했던 당시에 취했던 조치들을 보면 이 위법성에는 다툴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걸 검토한다던가, 출입국 대기자 담당자를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던가, 아니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들은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있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대비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특검은 좀 다시 한 번 더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또 정조준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자체를 비판하면서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 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내란 수계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서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은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사필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었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요. 그야말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란 특검 벼르고 있긴 한데 과연 다시 승부를 걸 만한 증거를 확보를 했을지,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돌연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했죠. 그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조사 내내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자, 그 의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고 있죠. 자진 출석은 해놓고 정작 조사실에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글쎄요, 이것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할지. 일단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귀가 솔깃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또 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3일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내란 특검에 스스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도 이제 뭐 진술 거부를 하든 말든 출석은 또 하게 될까요? 강제인체는 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물론 이제 최상병 특검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있지만 네. 변호인 등이 밝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인치 과정에서 이게 사실 법을 지켜서 인치에 응하려고 했는데 교정공무원들은 이제 특검의 수사 지휘권이 새 특검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네. 강하게도 요구할 거고 그렇다면 중간에서 교정공무원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긴 나간다. 네. 교정공무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나가서 진술을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요즘 강압수사 의혹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김건희 특검의 향후 행보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정 부분 제동은 불가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평 공무원 측 변호인의 조서 열람 신청을 특검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놓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수사, 그야말로 좀 답을 정해놓고서 물어붙이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에서 조서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은 제가 복사를 해서 고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자,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혐의를 들여다보고 수사를 벌리고 있는 특검인데 또 양평 공무원 측 유족들과 함께 또 고소 고발전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김건희 특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어제 열렸었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이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또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인데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면 남은 돈이 25억 7,700만 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40%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기로 하면은 저쪽을 얼마 주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게 맞다.
라는 핵심 증거라고 해서 공개가 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과의 수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는 거고 금액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이게 이 녹취록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이 아니라 이걸 맡겨서 수익이 났을 때 누구와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저 6대 4를 언급한 뒤에 그 특정 금액이 직접 인출이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녹취록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한번 공개된 바가 있었지만 네. 결정적인 증거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판장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